안녕하세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이유는 그 자식이 혼자 자립하여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하고 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와는 달리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성장이 느리고, 동물은 다만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바로 그것에만 오직 목적이 있지만은 사람은 좀 더 나은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며,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식을 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식 기르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잘 길러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막상 아이가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무리 타일르고 말해도 듣지 않을 나이가 되면 그때는 정말 서글퍼지고 슬프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집쟁이고 말 안 듣고 삐뚤어 나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보 인형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그 인형을 매일 주먹으로 때렸더니 그것을 본 아이는 그냥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도 때리고 폭력적인 그런 아이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동주의적이면서 결론주의적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것은 바로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좋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며, 최고 좋은 최선의 환경에서 최악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대해서 어긋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식물을 기르면 잘 크는 것처럼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잘 기르면 훌륭한 인격자로 이 세상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몫을 하며 자기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도록 길러가는 것이 부모의 몫인 것이에요. 자식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은 다 해주고 싶죠. 혼자 내놓자니 정말 안쓰럽고, 혼자 맡기자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해버리면 다 돼. 그래서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더라도 부모님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야쿠르트를 달라고 할 때 그 야쿠르트 뚜껑에 은박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은 그 작은 손으로 그거 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어머니들은 그거를 다 떼고 그냥 먹어 하고 줍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좀 더 하신다면은 그것을 거의 다 띄도록 엄마가 다 떼놓고 다시 꼭꼭꼭 이걸 덮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자, 네가 따먹어. 그러면 아이는 따려고 하겠죠? 만 3세 정도 되면은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용력이 생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의자를 놓고 올라가야 한다. 이 정도도 아이들 벌써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내가 따서 먹어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아이는 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미 한 번 베껴놨기 때문에 쉽게 따죠. 그때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성취감,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덜 따고 그 다음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은 것을 주어도 아이는 잘 따서 먹지요. 조금 더 머리를 쓰는 아이들은 거기에다가 그 빨대 그거로 탁 꽂아가지고 또 먹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그걸 따서 먹어야 많이 좋죠. 어찌되었건 간에 아이들의 이와 같이 독립심을 길러주는 데에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성이 없고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 대부분의 그 배경을 보면은 부모님이 그 양육 태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아이들에게 엄격하면은, 너무 잘 기른다는 생각에 너무 엄격하면은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 지나치게 비난을 하면은 두 번 다시, 사람이라는 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며 넘어졌다 하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인데, 그 넘어지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비난하면은 아예 일어설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많이 되는 것인데, 실수 한번 했을 때 그렇게 무섭게 비난을 하면 아이는 그 다음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그만 주눅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통제를 해도 안 되죠.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자꾸 엄마의 말 속에 늘 하루 종일 안 돼, 큰일 나, 무서워, 이런 얘기만 하는 엄마들이 계셔요. 아니, 그래, 그럼 한번 해볼래? 하면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물에 빠질까 걱정되니까 아예 수영도 하지 말라, 미끄러져 머리 다칠까, 어느 누구는 머리 다쳐서 뇌진탕 일으켰대, 스키도 타지 말라, 산에도 가지 말라, 친구도 만나면 나쁜 친구 만나니까 친구도 만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지나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거나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엇이든지 다 실수가 있는 것이며 뭐든지 다 모험인 것이에요.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모험이지만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 거기에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고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면은 아이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천성적으로 굉장히 그 내성적이며 그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애정 결핍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자기가 하지 못한다, 나는 이런 거 못해요, 저런 거 못해요, 해주세요, 자꾸 이러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그 애정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적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행동 강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동 강화 치료법으로 아이에게 무엇인가 작은 걸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고, 또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을 또 하도록 하고, 작은 일부터 시켜서 점점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도록 하면은, 가령 슈퍼에 갔는데 무거운 물건을 엄마 혼자 들으니까 아이가 옆에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뿌리치지 마시고, 하다못해 작고 가벼운 휴지 하나라도 봉지에 담아서, 그럼 이건 네가 엄마 도와줄래? 하고 줘보세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 않았어, 너무너무 고마워, 이제 점점 조금 더 크면은 좀 더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수록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감당하게 하면서 그때마다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면은 그런 아이들의 성격이 타고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 흥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이런 아이들,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들을 그냥 두면은 장성에서도 역시 자립하지 못합니다. 매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이런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도 시키는 것이나 하지 못해 하지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꼭 누군가가 지시를 해야만이 하고, 이런 사람은 남을 지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 밑에서 남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소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창의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이며 굉장히 그 독립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새 공부도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 선생님이 있어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공부를 주관해 가면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할 기회를 아이에게 주지 않아요. 엄마들이 방학 끝나고 나면은 숙제 했니 안 했니,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다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대신 해줍니다. 심지어는 일기도 엄마가 불러주면서 빨리 받았어 하고 일기도 대신 써줍니다. 무엇보다도 만들기나 미술품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 작품이 아니에요. 애들 방학 끝나고 학교 갈 때 들고 가는 물건 보면은 그 만들기 작품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아이들 솜씨는 아니고 엄마 솜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하나 못하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 돌아오는 책임, 숙제를 안 해가지고 가서 오는 그 어떤 선생님께 꾸중 듣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아이가 지게 해야만이 이 아이는 다시는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책임은 엄마가 진다. 내가 엎질러 놔도 엄마가 닦는다. 아이가 뭘 엎질러 놓으면 네가 닦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리 비켜 하고 엄마가 다 해줘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해놓고 그리고 뭔가가 좀 부족하면 그 나머지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해주면은 아이는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이 될 것을 자꾸 엄마한테 미루고 주위 사람들한테 미루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늘 남을 핑계대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핑계쟁이 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은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이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보고 배우는 것, 모든 것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책임감 있고 그리고 자립심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실 때 아이도 자주성이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